예시 1. 상대방의 성욕을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성욕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욕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편은 보셨나요? 연결되는 내용이니 꼭 1편을 보고 오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이 표 기억하시나요? 이 한 페이지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상성과 탄력성에 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번에는 표 안에 쓰여있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예시로 가져온 것이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눈 겁니다. 위쪽에 대한 설명. 위쪽에 보시면 더하기는 우리 몸에 있어서 무언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가 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더하기에 해당합니다. 그로 인해 아래 적힌 성장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한 많이 먹는 것도 더하기에 해당합니다. 빠르게 먹는 것도 속도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것도 위쪽에 속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호흡이 빨라지는 것도 위에 해당되고요. 위쪽 화살표는 무언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당이 높아지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체온이 높아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위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몸의 발달도 상체가 잘 발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은 더하기나 위쪽 화살표로 인해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식이 부족하거나 소식을 하게 된다면 성장 발달에 저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쟁 직후 세대는 육식과 균형 잡힌 충분한 식사를 못해서 지금의 세대보다 키가 작은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보면 우리는 같은 유전자를 물려주었고 받았지만 지금 어리고 젊은 세대들은 노인 세대에 비해서 육식도 충분히 하고 부족함 없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성장이 충분히 일어나서 키도 크고 덩치도 크게 된 것입니다. 아래쪽에 대한 설명. 아래쪽에는 위쪽과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빼기는 우리 몸에 있어서 무언가 덜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식을 통해 영양분이 부족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노화세포를 포식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해당됩니다. 또한 세포의 치료나 수면 시 몸의 회복 등이 해당합니다. 몸의 기능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빼기에 위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성장에 저해가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동안 성장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식, 천천히 먹는 것도 아래쪽에 속합니다. 천천히 채식 위주의 소식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복은 잘 이루어지겠지만 성장은 저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키도 작고 왜소하다면 육식의 비율을 늘리시고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양을 먹게 하는 방법은 추후 키가 크는 방법으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구독하셨다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는 낮은 체온, 저혈압, 저혈당, 근감소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에너지도 일반적으로 적은 것도 해당됩니다. 심박수도 낮고요. 위아래 적힌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위와 아래는 각각 서로의 이유이자 결과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위쪽에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성적인 남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것은 근육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남성 호르몬의 양이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정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빼기에 해당하므로 잦은 성관계나 사정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적은 성관계나 사정의 횟수가 적은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같다면 근육이 많은 사람이 남성 호르몬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근육이 남성적인 것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근육이 잘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이 많다는 건 성장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육식과 충분한 많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뜻이므로 많이 먹고 빨리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근육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고강도 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운동 시 발생하는 도파민에 자주 노출되므로 도파민에 익숙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공격적이고 흥분을 잘하고 쾌활해지고 급해지고 에너지도 많이 생겨서 무기력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위, 아래 모두를 골고루 갖고 있고 중간에 가까운 것, 극단에 있는 것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쪽에 해당되는 게 많은지 아래쪽에 해당되는 게 많은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위아래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엮어 놓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하나 예를 통해서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시 1. 상대방의 성욕을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의 성욕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욕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성욕이 높다면 위쪽에 해당하는 게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욕이 낮다면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많은 사람일 테고요. 상체가 발달한 근육질의 남성의 성격도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불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 근육의 유지를 위해서 식사량도 많고 빠르게 먹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성욕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이지만 상체가 발달하고 골격이 크고 통통하며 에너지 넘치고 목소리도 크고 육식도 좋아하며 먹는 것을 좋아하는 화끈한 성격의 여자라면 성욕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체가 빈약하고 상체에 비해 하체는 괜찮으며 소식하고 천천히 먹으며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남자는 성격도 차분하고 승부욕도 적으며 에너지가 적어서 종종 무기력해지며 여성적인 성향이 많이 보이는 남자라면 당연히 성욕도 낮겠지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성욕을 높이거나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욕을 높이거나 낮추려면 반대에 해당하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성욕이 낮아서 높이고 싶다면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많으신 분이므로 위에 해당하는 걸 많이 하시면 됩니다. 육류 섭취를 높이고 고강도 운동을 하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흥분될 만한 것을 하면 됩니다. 긴장되고 무섭고 두근두근한 것들, 예를 들면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거나 귀신의 집을 간다거나 무서운 영화를 본다거나 야한 영화를 보는 등 심박수가 빨라지고 흥분될 만한 것들을 하면 성욕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낮추려면 아래쪽에 해당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천천히 소식하며 명상을 자주 하고 걷기나 산책 같은 느긋한 저강도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잎차나 꽃차를 자주 음용하며 가공식품을 멀리 하셔서 혈당이 높아지는 일을 안 하시면 됩니다. 스님을 생각해 보세요. 가공식품 안 드시고 육식 안 하시고 채식을 하시는데 식사를 허겁지겁 빨리 드실까요? 천천히 드시겠죠? 스님이 고강도 운동을 하시나요? 소림사가 아니고서야 저강도 운동인 걷기 위주로 하실 겁니다. 거기에 명상은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이런 생활을 하시니까 스님들은 대부분 흥분을 잘 하시지 않으시죠? 늘 차분하시고 천천히 걸으십니다. 스님이 평소에 빨리 걸어 다니시고 말도 빠르시고 잘 흥분하시는 분 보셨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엮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성격이냐는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인 것입니다. 예시 2. 저는 위쪽에 해당하는 게 많은 사람인데 어떤 질병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위쪽에 해당하는 게 많으신 분들은 위쪽에 해당하는 질병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체중, 암. 물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개만 예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예방하려면 아래쪽에 해당하는 걸 많이 수행하시면 됩니다. 차를 많이 마시고 명상을 자주 하며 산책과 같은 저강도 운동을 오래 해주고 식사는 육류 섭취를 줄이시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시고 소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쪽에 해당하는 게 많으신 분은 아래쪽을 많이 행하시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많으신 분은 위쪽 걸 많이 행하셔서 중간으로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이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골고루 적당히입니다. 양 끝단에 있는 건 위든 아래든 좋지 않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은 채식을 많이 섞어서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은 겁니다. 채식만 소식하시는 분은 육식도 섞어서 골고루 적당히 드셔야 하고요. 방송이나 각종 매체에서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장수한다. 이 운동만 하면 건강해진다, 장수한다. 당근이 좋다, 양배추가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채소나 과일은 우리 몸의 치료에 필요한 성분들이 소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은 대부분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해야지 치료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당량의 육류 섭취도 필요한 것이지요. 당근을 먹으면 좋다. 사과가 좋다. 양배추가 좋다.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치 하나만 먹으면 좋아진다는 말 믿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다른 걸 왜 먹습니까? 그것만 먹으면 되죠. 골고루 적당히가 답입니다. 운동도 골고루 적당히 하셔야 하고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2번, 3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고 감이 안 오신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글을 쓰도록 할 겁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공부하고 파고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고 들어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